뉴스를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조경태 의원의 탈당으로 인해서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 그리고 국민의당은 국민의당대로 서로 자기 쪽으로 조 의원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겁니다만, 공교롭게도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 그리고 안철수 의원 모두 부산이 고향이라는 이유도 한몫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죠. 다시 말해서 대선을 위해서는 자신의 지역 기반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야 하는데, 이런 바람을 스스로를 위해선 일으키고 상대의 바람을 차단하기 위해서 조경태 의원의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조경태 의원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불거진 측면, 그것은 바로 이번 총선이 바로 대선의 전초전이다, 이런 측면인데요. 결국 모든 신경은 대선에 가 있다는 사실, 이걸 당연한 걸로 봐야 될까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2016년 새해 SM5를 만나면 두둑한 혜택이 쏟아집니다. SM5 현금 구매 고객 150만 원 특별 혜택. 밸류박스 조건 시 36개월 1.9% 금리에 100만 원 지원. SM357 고객에겐 스타일 패키지 무료 혜택이. 1월 한 달 놓치지 마세요. 일부 차종 제외. 자세한 내용은 전 시장에서 확인하세요. 삼성역에 짓는 현대가의 또 하나의 역작, 현대선 앤빌 더 트리니티. 지금까지의 오피스텔과는 수백 차원이 다르다. 3호선 삼성역, 29층 랜드마크, 풀옵션 북한산 조망. 슈퍼스펙을 소유하라. 삼성역 현대선 앤빌 더 트리니티. 문의 1877-8838 현대 BSNC. 학교에서 학원으로 하루가 바쁜 아이들. 숲해설가 최정순 씨는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만나러 가기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했습니다. 숲에도 배울 게 참 많지.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야, 남자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경기 봐야 돼, 게임도 해야 돼, 가끔 한눈도 팔고 차도 돌봐야지. 피부관리보다 하고 싶은 게 많은 남자들을 위하여 우르오스 올인원 모이스처라이저. 단 한 번으로 하루 종일 파워보스. 이것이 남자의 올인원. 남자를 아니까 우르오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서울 체감온도가 영하 24.5도. 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요, 여름하고 겨울의 온도 차이가 거의 50도가 납니다. 그렇죠. 여름 한창 더울 때 35도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영하 15도까지 내려가고, 이 50도 나는 나라는 전 세계에 굉장히 드물다. 아마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성질이 세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이런 기온의 차이가 한몫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만, 어쨌든 이런 엄동설안에는 특히 산에 가실 때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설악산에서 등반객 한 분이 돌아가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 설악산 대청봉 아래 100m 지점에서 이 등산객 김모 씨가 그 저체온증으로 숨져 있는 것을 구조대원들이 발견을 했다고 그러죠. 또 그 등산객 4명이 그 조난을 당했는데요. 이 조난당한 그 등산객 4명을 비롯해서 구조대와 그 등산객 13명이 이 중청 대피소에 발이 묶여서 아직 내려오지 못한 상태라고 하죠. 이들 가운데 한 명은 얼굴에 좀 심한 동상을 입어서 그 치료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나머지 7명도 대부분 그 동상을 입은 상태라고 하죠. 이럴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산행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그 설악산 한파경보와 강풍경보가 동시에 내려져 있다고 하죠. 이 최저기온 영하 27도까지 내려갔고, 이 순간 최대 풍속도 이 초속 30m가 넘기도 해 이 체감기온은 무려 영하 40도에서 50도까지 떨어질 거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산에 올라가는 것도 다 건강하려고 올라가는 건데 말이에요. 물론 이제 산이 좋아서 올라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럴 때는 좀 조심하셔야죠. 저도 그 다음 주 좀 예정돼 있는데 좀 걱정입니다. 나이를 생각하셔야죠. 알겠습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리고 한국노총이 노사정합의 파기 선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도 마이웨이를 밝힌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일반 해고와 그 취업규칙 변경 조건 완화 등 이른바 그 양대 지침 강행 방침을 이제 밝혔는데요. 이건 그 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죠. 한국노총의 그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 직후에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예.
한국노총이 근로자를 대변하는 총연합단체로서의 그 역할을 포기하고 일부 연맹의 기득권에 연연한다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상당히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했죠. 그러면서 양대의 지침을 이제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노와 정이 각자 제갈 길을 가겠다는 것인데요. 이 노정 간의 그 정면 충돌 좀 우려되고 있죠. 예. 그리고 정치 얘기 안 할 수 없죠.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의 영입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런 소식도 있죠? 네, 어제 문재인 대표가 이제 신년 기자회견을 갖지 않았습니까? 예. 이 선대위가 그 안착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그 대표직을 내놓겠다는 것이 그 뉴스에 초점이 됐는데요. 그러나 그 안철수 의원은 그 김종인 선대위원장 영입에 이제 초점을 맞췄습니다. 안철수 의원 어제 그 기자들에게 이 문재인 대표 신년 기자회견 관련 입장 이런 제목의 이제 그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 이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 원칙 있는 승리가 어려우면 원칙 있는 패배가 낫다고 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그 후계자라는 분들이 그런 선택, 즉 그 김종인 선대위원장 영입이라는 선택을 하다니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렇게 좀 되물었다고 그러죠. 안철수 의원은 그러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식인데 만약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계셨다면 절대 동의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빌어서 좀 상당히 좀 강도 높게 비난을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왁자지껄 말해서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근데 하루 전만 하더라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린 기억이 있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가 나이가 있어서 이제 좀 깜빡깜빡하나. 말들이 막 바뀌니까 제 자신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정치인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관성 아닐까 싶은데요. 예. 영입 당일은 물론이고 하루 전만 하더라도 한 라디오 방송과의 그 인터뷰에서 이 야권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려는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고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예.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안철수 의원의 그 멘토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그랬죠. 네. 예. 그때 근데 윤여준 전 장관의 멘토라고 그랬을 때는 멘토가 300명이나 된다고 얘기해가지고 그러나요? 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리고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의 우회상정을 시도한 것이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압박용 카드다.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네, 이런 설명을 이제 그 새누리당에서 했는데요. 예. 이 국회법 87조 개정안이죠. 이 새누리당이 그 운영위원회에서 그 셀프 폐기 처리하고 곧장 국회 본회의에 그 부의하는 방안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 정의와 국회의장이 잘못된 법을 고치기 위해서 그 또 다른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예. 상당히 좀 불편한 이제 심기를 노출을 한 건데 이 본회의에 부의는 돼도 이 상정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이제 그 시사한 발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와 관련해서 그 새누리당이 그 조원진 원내수석 대표 어제 그 기자들에게 이 정의와 의장에게 칼자루를 쥐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예. 아마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제 그 정의와 의장이 예. 야당에게 선거구와 쟁점 법안에 대한 그 협의안을 가져와라. 예. 그렇지 않으면 선진화법 개정안, 즉 그 지금 새누리당이 우회 추진을 하고 있는 이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가하면 야당이 협상에 응해오지 않겠느냐. 그런 지혜를 쓰라는 것이라고 쓰라고 저희가 이제 권유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그러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 그 취업 청탁 논란이 좀 자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 통탁한 국회의원들, 정부 부처 기관장들이 좀 있다 이런 의혹이 또 제기된 모양이죠. 네, 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그 청탁 의혹 논란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한겨레가 2012년과 2013년 있었던 그 세 차례 그 중진공 공개 채용 때 국회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 3명, 현직 차관급 부처장 1명, 기획재정부 등 그 경제부처 전현직 고위관부 4명 등 8명이 지원자 10명에 대한 채용을 그 청탁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이 당시 그 인사 담당자가 그 작성한 채용 관련 문건을 이제 입수했다는 것인데요. 이 문건들을 보면은 인사 청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비고란에 청탁자의 이름과 직책 등이 적혀 있다고 하네요. 예, 이게 의혹이 밝혀져야 될 이유가
이게 의혹이 만일 사실이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이것도 좀 불공정한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의혹은 좀 명명백백히 밝혀질 부분은 밝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예, 시간이 거진다 되는데 오늘이 대다수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월급날이라고 그러네요. 그렇죠. 20일이 이제 그 대다수 예. 유치원과 그 어린이집 그 교사들 월급날인데요. 예. 17개 시도 가운데 그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을 그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서울과 경기, 광주시 등이 예. 이제 특히 문제죠. 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학부모들이 그 카드로 결제하고 다음 달에 그 지원금을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직 한 달은 여유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예. 그러나 그 서울 지역 사립 유치원들 당장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에게 그 누리과정 지원금을 직접 요구하겠다. 이렇게 좀 나섰고요. 예. 경기도는 일단 남경필 지사가 그 어린이집 예산 그 2개월치 예. 910억 원을 준예산으로 편성해서 직접 집행에 나서겠다고 이제 그 급한 불을 끄겠다 이렇게 나섰는데요. 예. 그러나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지금 교사 급여 확보에 아주 그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야권 통합의 지렛대 역할을 자임하면서 빠른 시일 안에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민의당의 안철수 의원은 무조건 뭉치면 산다는 식이면 다 죽는다. 이런 발언을 해서 사실상 야권 연대가 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약간 탈당이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자, 국민의당 전략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이죠. 김영환 의원 전화 연결해서 국민의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예, 예. 자, 우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약간 더불어민주당이요.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더불어민주당 쪽에 탈당 행렬이 조금 주춤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런 현상을? 상당수의 의원들이 지금 탈당을 이미 결행을 했고요. 예. 또 일부 의원들이 탈당을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든 조금 소강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조경태 탈당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당에 오게 될지가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로 생각하고 다음 주에 탈당이 이어질 거로 생각합니다. 우선 박지원 의원께서 20일 날 탈당이 예고되고 있고요. 네. 호남 의원 몇 분의 탈당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의원의 탈당과 호남 의원들의 탈당. 그러면은 지금 보실 때는 교섭단체 구성에는 뭐 큰 문제 없다. 뭐 여러 가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17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 15명이 우리 당에 소속돼 있고, 박주선 천정배 의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후속 탈당이 조금 더 있어야 이게 가능한 일인데, 어떻든 교섭단체가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탈당이 주춤하게 된 이유가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이라고 보세요? 그런 요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새로운 변화, 또 친노 패권 같은 것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 당이 일단 탈당을 하고 우리 당에 입당했을 경우에 공천 또는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불안전한 전망을 갖게 된 것이 그런 탈당을 주춤거리게 하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김종인 위원장이 친노 패권주의 그런 얘기했죠. 내 친노 패권주의 청산 못할 거면 여기 오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했는데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렇게 쉬울까요? 우선 김종인 위원장은 저도 존경하는 분이고요. 예. 저하고 상의를 했으면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예. 제가 비례대표를 제가 추천했던 사람입니다. 민주당에서. 옛날에요? 경제민주화의 상징적인 분이고요. 예. 그런데 이분의 정체성이나 체질과 지금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이 전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예. 이를테면 지금 당이 염증으로 인해서 폐혈증이 걸려 있는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님은 외과 수술을 잘하시는 분이세요. 예. 그래서 그렇게 외과 수술 한 번으로 그 체질이 바꿔지지 않는 것인데 또 60년 야당의 정통성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전권을 가진 대표가 되신 건데 이거는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그 국보위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국보위라는 것이 5월 31일, 1980년 5월 31일 날 시작이 됐는데 5월 17일부터 27일까지 광주 학살이 진행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시기에 국보위에 참여를 하셨고 또 김대중 대통령이 7월 말에 내랑 선동과 소유죄로 기소가 돼가지고 9월 17일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60년 야당의 정통성을 가진 것에 그 대표가 돼서 5.18 묘역을 참배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근데 예전에는 비례대표를 추천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그냥 당대표가 아니고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 경제 예.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요. 또 실제 개혁적인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이제 60년 전통의 야당의 법통을 가진 전권 비대위원장으로는 적합하지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영입 인사들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쪽도 이제 요새 주춤해요. 예. 그런데 국민의당도 지금 영입 인사를 발표한 거 저도 이제 언론 통해서 좀 봤는데 계속 어떻게 영입 시도를 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발표가 있고요. 예. 또 계속 발표가 돼서 예. 이것이 일회성으로 이벤트식으로 맞불용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예. 그러면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예. 또 적재적소에 배치하고요. 예. 또 활로업을 하는 그런 예. 걸 할 것이고 다음 주에는 이제 삼고초려형 인재 영입이라고 예.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인재를 발굴하고 찾아오는 간담회와 인재 영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예. 정당이 인재 영입을 위해서 상시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한두 번 이벤트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인재 영입은 지속적으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는 MB맨들 이름도 심심치 않게 오르내립니다. 본인들이 실제로 그 제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 예를 들면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어떻게 이런 분들이 국민의당에 들어오실 거라고 보세요? 예, 아주 적극적인 인재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우선 야당 쪽에서는 과거에 민주당, 민주계, 예. 그 중도 개혁에 동의하는 그러니까 합리적 진보라고 할까요? 예, 예, 온건 예. 진보 세력이 풀이될 수 있고요. 이명박 정권 때 참여했던 실용주의자들이 예. 박근혜 정부로부터 홀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인재풀도 굉장히 중요한 인재풀이라고 생각해서 예. 합리적 보수의 풀로서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적극적으로 영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접촉을 하고 계세요? 제가 접촉한 건 아닙니다만 아마 접촉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게 박영선 의원의 이제 영입 문제인데 그게 이제 조금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라는 것이 언론 보도인데 맞습니까? 글쎄 저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도 친노 패권에 여러 가지 상처를 많이 받은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김종인 대표가 그걸로 가셨기 때문에 거기에 의지해서 의탁해서 거기에 잔류하는 것이 그런 생각을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역시 그것은 구조적인 것이고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된 것이기 때문에 패권주의라는 것이요. 예, 그런 그 행보 그러니까 이를테면 조영태 의원이 새누리를 가는 행보는 그동안에 자기가 해왔던 당에 대한 비판들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예. 정치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영태 의원은 부산 삼선이라는 상징성이 있고요. 굉장히 야당으로 소중한 분인데 그 여당으로 가는 것은 예. 정치 불신에 문제가 되고 박영선 의원께서 친노의 그 소굴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거는 여태까지 해왔던 당신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주장들이 한꺼번에 물거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치인은 정치인의 말의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근데 지금 문재인 대표가 일단 사퇴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박영선 의원이나 이른바 탈당을 마음먹었던 분들이 명분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런 명분을 주기 위해서 탈당을 하시는 것인데 너무 늦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문재인 대표가 탈당하는 것과 지금 당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노선, 입장, 견해 이렇게 다 잠복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김종인 대표나 박영선 의원이 가서 그 국민들에게 눈을 속이는 총선에서 우리는 이제 친노 정당이 아니다, 패권주의가 아니다. 예.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를테면 지금 정의당과 연대를 추구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정의당과 연대 문제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실까? 또 그것이 지금 통합진보당과의 연대, 전면적인 연대와 통합을 추진했던 경험이 있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국민들한테 예민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정당의 그 구성원과 지금 지향이 진보 강화론에 가 있고요. 또 강경 투쟁론에 가 있고 국회가 지금 당장 봉착이 돼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를 개혁하기 위한 개혁의 길에 함께 나서야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또 명분이 조금 생겼다고 해가지고 입장을 바꾸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올바르지 않은 자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또 뭐 의원총회도 하시고 그런 모양이 있는데요. 오늘 합니다. 오늘 합니까? 네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김영환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이죠.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생각에 여유가 있어야 한다. 오로지 자신으로만 채워지면 해낼 수 없다. 중국 거대 미디어 그룹인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 회장이 한 말입니다. 마윈 회장은 10주년 창간식에서 짙은 화장과 로커 복장으로 라이언킹의 주제곡을 부르는 기행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열심히 일하는 만큼 자신의 취미 생활을 즐기는 모습으로도 유명합니다. 일과 휴식이 비례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낡은 생각입니다.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과 휴식의 공존, 대한민국 직장인의 꿈입니다. YTN 라디오 직장문화 개선 캠페인은 U+ 비즈 스카이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세 인생 가수 이혜란입니다. YTN 라디오 들으시면 빠른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전 7시 신율의 출발의 새 아침을 들으시면 수백 가지 시사 정보 꽉 잡으실 수 있고요. 오후 3시와 4시 YTN 생생경제 굿모닝 굿나이프를 들으시면 100세까지 부자로 사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FM 94.5 YTN 라디오는 재밌다고 전해라.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KT. 히어로즈 시즌5네? 어디서 구했어? LTE 비디오 포털. 혹시 베테랑도 구할 수 있어? LTE 비디오 포털. 아, 나 어제 응답하라도 못 봤는데. LTE 비디오 포털에 다 있다고. TV, 미드, 영화, 지식까지 세상의 모든 비디오 LTE 비디오 포털. 통신사 관계 없이 지금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율려원액. 잘 아시는 볼레로. 똑같은 멜로디와 리듬이 무려 15분간 반복되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작곡가 라벨은 말하죠. 이 곡은 내 유일한 걸작이다. 그러나 음악이 없는 실험일 뿐이다. 대한항공 파리 주출해 A380 운항. Korean Air. 에이스 고객 지성. 침대를 말하다. 신혼가구 좋으면 집들이 때 잠깐 뿌듯하겠지.
근데 침대 좋아봐. 아침마다 몸이 뿌듯할걸?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상큼발랄 대학생도, 개성 만점 전문가도, 능력 답제 직장인도. 하이마트 PC대전에서 자신만의 PC를 찾아보세요. 1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자세한 행사 내용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수지처럼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올겨울이 가기 전 스키장으로 가족여행 어떠세요? 용평리조트 스키버스, 용평까지 왕복버스, 리프트권 렌탈을 편하고 부담없는 패키지로 한 번에. 우리 가족 스키버스를 타고 대관령의 하얀 겨울 속으로. 쿠팡 위메프 용평 홈페이지에서 용평버스를 검색하세요. 용평리조트. 저예요. 대성 보일러 모델 김성령. 가스비 대성 S라인 보일러라면 어렵지 않아요. 스마트폰에 손가락만 까딱하면 가스비 걱정 안녕. 대성 S라인 콘덴싱 기술과 IoT 기술이 만나 가스비 초간단 절약. 대성 S라인 IoT 보일러. 안녕하세요. 금난세입니다. 오케스트라 로얄석에서 감상하시는 건 어떨까요? 생활도 문화도 미래 가치도 브라보. 서울역 한라비발디. 서울역 송기정 체육공원의 다양한 개발 비전까지 모델하우스 개관 중. 서울역 한라비발디 센트럴. 문의 1644-1060. 쉐보레와 함께하는 새해 새 출발. 지금 쉐보레 전시장에선 1000개의 행운이 기다립니다. 맥북 에어가 100개, 미니포가 900개. 거기에 해피콘 모바일 교환권 6만 개까지. 지금 전시장으로 오세요. 2월 말까지 매주 당첨자 발표.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시장에 문의하세요. Volvo. 야, 남자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경기 봐야 돼, 게임도 해야 돼, 가끔 한눈도 팔고 차도 돌봐야지. 피부관리보다 하고 싶은 게 많은 남자들을 위하여 우르오스 올인원 모이스처라이저. 단 한 번으로 하루 종일 파워보스. 이것이 남자의 올인원. 남잘 아니까 우르오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탈당 후에 무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일부에선 내일쯤 탈당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자, 박지원 의원 직접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목포에서 전화 받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박 의원님, 네네. 언제 내일 탈당하세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이번 주에 할 겁니다. 이번 주에 할 거다. 그거는 문재인 대표의 사퇴 여부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그죠? 지금 현재 문재인 대표가 완전히 사퇴한 것도 아니고 예. 또 이미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권은 이미 분열돼 있고 물론 통합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지만은 그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저희 목포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탈당을 해서 통합운동을 하고 만약 총선 전에 통합이 어려워지더라도 총선 후에 정권교체를 위해서 반드시 통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제가 하겠다 하는 의미에서 통합을 위한 탈당을 하겠습니다. 예. 근데 요새 제가 아까 김영환 의원하고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탈당세가 좀 주춤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와 함께 얘기를 해오던 의원들도 상당히 주춤한데요. 예. 먼저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선임, 그리고 최근 갤럽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문재인 대표의 사퇴, 대단히 죄송한 표현 같지만은 국민의당에서의 내분이 밖으로 알려지면서 상당히 좀 주춤해지는 그런 감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내분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어떤 걸 의미하시는 거죠? 글쎄 입당한 의원들과 안철수 대표의 측근들 간에 알력이 있다 하는 것들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그 국민의당에 이제 간 그 의원분들이 다음번 공천이 이거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도 갖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던데 그런 것들도 탈당을 주춤하게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현역 의원은 자기 진로를 자기 책임하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예. 지역 구민들의 정서도 반영돼야겠죠. 예. 그런데 국민의당으로 간 의원들이 어떠한 신분 보장이 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이 창당도 하기 전에 왜 이런 공천 얘기가 나오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마치 저도 문재인 대표에게 네. 그러한 얘기를 했어요. 과거 오운하라고 할 수 있는 삼김 때도 1년 전에 공천혁신위를 구성하거나 완전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에서도 6개월 전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 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미리 만들어가지고 당 내분 분당의 길로 유도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시스템 공천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치는 과학이나 수학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측에서도 현역 의원이 입당을 했으면은 창당 후에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당한 기준에 의거해서 공천을 하면 되는데 현역 의원은 원내 교섭단체 구성하는 데만 필요하고 불출마 선언해라 하는 그러한 불협화음이 들려오니까 자동적으로 그 내부에서 불만이 생길 것이고 예. 또 외부에서 들어가려고 하는 의원들도 여기에서도 공천이 불확실하고 저기에서도 불확실하다고 하면은 뭐 주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문재인 대표 사퇴를 아까 꼽으셨는데요. 그죠? 4가지 꼽으셨는데 사퇴도 있는데 문재인 대표 사퇴가 하면은 예를 들면 호남 지역 민심이 좀 돌아가서 호남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심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있어도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글쎄요, 아마 국민들이나 제가 느끼는 호남의 분들은 문재인 대표가 깨끗하게 사퇴하기를 바랬을 거예요. 깨끗하게라는 거 그런데 기자회견을 보면은 뭐 선대위가 제대로 하면은 무슨 조건부 사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대한 의구심은 조금 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국면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민심의 흐름을 저는 어떻게 갈까 하는 것은 아직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제일 첫 번째로 꼽으신 그 탈당 주춤의 이유가 김종인 위원장의 선임이었었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이 당의 얼굴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소위 말해서 야권 지지층에게 먹힐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과거 경력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데요. 예. 대개의 국민들은 과거의 경력보다는 김종인 위원장의 능력과 특히 경제민주화에 대한 그러한 아이콘으로서의 생각이 굉장히 깊습니다. 예. 그리고 새누리당에 들어가서 경제민주화를 주장해서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주춤거리니까 과감하게 비난을 하고 새누리당을 떠났어요. 예. 이러한 것을 보고 좀 결단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김종인 선대위원장이야말로 흔히 탈당파나 국민이나 당원들이 생각하는 친노 패권주의를 가차없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능력을 믿고 있는 거죠. 믿고 있는 것과 실제로 가능한 것은 좀 다른데 가능하다고 보세요? 실제로 저는 예. 만약 문재인 대표가 깨끗하게 사퇴를 하고 예. 간섭을 하지 않고 또 당직자나 친노 세력들이 그러한 기득권 패권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김종인 대표는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예. 그렇지만은 만약 그런 알력이 있을 경우에는 제가 아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그만두죠. 거기에 타협이나 굴복을 하지 않고 예. 참 과감하게 민주당을 떠나버리는 그런 결단을 하실 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분에 대한 기대가 제가 볼 때는 크다 하고 느꼈습니다. 지금 근데 박지원 의원님께서 그 탈당하시는 걸 보면, 예? 그 김종인 위원장이 본인의 얘기대로 친노 패권주의를 없애겠다. 이것이 선거의 가능성을 그다지 크게 보시지 않기 때문에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꼭 김종인 위원장이 성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탈당하는 이유는 이미 수십 년간 단결해 있던 호남이 5분 6렬돼 있습니다. 그리고 천정배 의원 등 통합을 한다고 하면서도 지연이 되고 있고 총선은 가까워지고 또 어떠한 경우에도 안철수 국민의당이 떨어져 나왔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러한 통합을 이루지 않고는 정권 교체의 희망이 없어지는 거고 만약 이런 호남 분열이 계속되고 야권 분열이 계속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에도 상당한 위기가 오기 때문에 저는 누군가가 통합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저는 좀 중립적 위치에서 어떤 당에 소속되지 않고 통합을 주도적으로 하겠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탈당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통합 말씀하셨는데 안철수 의원 측은 통합만이 능사가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총선 전에 야권 연대 없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새로운 당을 창당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죠. 예. 그렇지만은 총선이 가까워오고 또 만약 분열해서 총선이 패배를 했다고 하면은 국민들의 압박과 요구를 결코 저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총선 전에도 연대를 할 수 있다. 설득해서 예. 통합의 길로 가야죠. 예. 그 총선 전에도요, 그죠? 그렇죠. 지금 현재 거듭 말씀드리지만. 근데 더불어민주당하고도 같이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아.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제가 더불어민주당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는 19대 예. 총선 때 알겠습니다. 한광옥의 정통민주당은 예. 자기들은 한석도 당선시키지 못했지만은 예. 비례 포함해서 우리 민주당에게 7석의 패배를 안겨줬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분열하면은 그 어떤 당은 알겠습니다. 예. 자기들은 당선될 수 없지만은 야권 예, 예. 후보는 낙선시킬 힘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반드시 통합해야 된다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전 원내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죠.